반갑습니다 여러분, 동해필름입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 오늘은 지난주에 이제 팩트의 블루아카이브 마지막 영상을 올리고 Q&A를 이제 받겠다고 해서 커뮤니티에 달린 질문 댓글을 읽으면서 답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 질문을 답하기에 앞서서 중복되는 질문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은 일단은 넘길 거고 한번 대답을 하면은, 그래서 내가 질문한 거에 이제 답변을 해주지 않았다라는 그런 섭섭함 마음 안 가셨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정렬 기준을 인기 댓글 순으로 해놓보죠. 자, 첫 번째 질문. 게마트라의 행방이 궁금합니다. 게마트라의 행방. 일단 제가 블루 아카이브를 이제 색채 컨셉으로 만들면서 제일 걱정했던 게, 블루 아카이브라는 게임이 나온 지가 이제 한 3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관도 그렇고 캐릭터들도 너무 방대해서 저 혼자 이 모든 이야기를 끌고 가기가 좀 무겁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만들 때 1순위로 두었던 게, 배제할 캐릭터들은 싹 다 배제해두고 이야기를 진행시키자. 그래서 제 이야기의 세계관의 그 시점이 어디냐면 블루 아카이브 초창기예요. 초기 블루 아카이브 스토리를 시점으로 색채 블루 아카이브 이야기를 써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게마트라든지 이제 뭐 그 최근에 나왔던 캐릭터라든지 그런 게 등장하지 않았던 이유가 그 이유에 속합니다. 그래서 게마트라의 행방,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저도 모릅니다. 자, 두 번째 가장 궁금했던 것으로 밀레니엄 트리니티 아비도스 위주로 스토리가 진행되었는데 게엔나 아리우스 등등 불화 원작에서 다른 학생들만큼 중요했었는데 나오지 않은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시즌2를 암시했나요? 여기에 대한 답변은 맞아요. 사실 시즌2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색채의 블루 아카이브 시즌1에서는 주 배경이 트리니티, 밀레니엄, 아비도스 이렇게 세 개로 딱 정하고, 시즌2에 게엔나, 뭐 그 외 다른 뭐 붉은 겨울 그런 학원들을 집어넣자, 처음에 약간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등장하지 않았어요. 애초에 스토리를 짤 때부터 그 학원들 자체는 아예 해놓고 스토리를 썼어요. 시즌2에 넣으려고. 자, 질문 세 번째. 색채에 의해 변한 학생들은 모티브가 있나요? 그리고 만약 아니라면 그 학생들의 특징을 포함해서 제작을 하신 건가요? 노아 같은 경우는 특징을 살려서 만들긴 했어요. 초반에 약간 눈이 엄청 길어졌잖아요. 노아가 이제 되게 관찰을 잘하고 거기에 대해서 받아 적는 거를, 기록을 굉장히 잘하는 캐릭터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색채가 되면은, 괴물이 되면 어떤 식으로 변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눈 위주로 좀 많이 변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노아는 이제 그렇게 컨셉을 잡았고, 그 다음 캐릭터들은 그냥 최대한 무섭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다음 오펜무가 뭐죠? 오펜무 아시는 분 있나요? 오늘 팬티 무슨 색이냐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주황색입니다. 다음 서커에서도 오실 예정인가요? 그리고 새로운 굿즈들 제작할 생각인가요? 만약에 가게 되면은 이제 양일 말고 하루만 잡아서 갈 것 같고요. 이제 블루 아카이브를 제작하지 않을 생각이라서 그때 가면은 제가 만든 창작 캐릭터들 굿즈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계획은 없어요. 영상으로 팬게임 만들 수 있나요? 저는 코딩을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못 만드는데 팬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은 뭐 3차 창작, 4차 창작 해가지고 얼마든지 색채 블루 아카이브 세계관으로 게임 만드셔도 저는 오케이입니다. 흥신소 68 그려주세요. 흥신소 68 여기 코로토로 그려놨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심지어 지금 구매도 가능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영상 배경 잘 만드신 것 같은데 힘들지 않았나요? 일단은 배경 자체는 3D 모델링을 제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다들 이제 3D 모델링 판매하는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던가 이제 공짜로 받았던 것을 가지고 조합을 해가지고 만든 거였습니다. 이거 관련된 질문이 초기에 진짜 많이 나왔었는데 제가 이제 몇 번 답변해주다가 귀찮더라고요. 질문 계속 올라오니까. 아무튼 이 모델링은 제가 직접 하지 않았다. 말할 수 있는 만큼 모든 생존자, 사망자, 감염자, 학생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아비도스 전멸했습니다. 다 죽었고요. 게엔나 모릅니다. 밀레니엄, 세미나, 코유키 빼고 노아랜다. 아무튼 리오는
마지막에 아리스랑 같이 죽었고, 세미나 색채돼서 전멸했죠. 이렇게 빼고 CNC 네루 혼자 남았기 때문에 남은 애들도 다 죽었습니다. 네루 아리스 구하려고 자폭해서 죽었죠. 엔지니어부도 포토리 색채 감염된 거 보면 싹 다 전멸했죠. 초현상 특무부, 여기 대빵인 히마리가 색채의 하수인이었기 때문에 초현상 특무부도 전멸했죠. 게임 개발부 유주 빼고 다 죽었습니다. 캠핑에 마키 있었죠. 이거는 아쉬웠던 게 마키 편을 그리려고 했어요. 캠핑 마키 편. 그래서 마키가 이제 캠핑 가서 하레랑 오타마랑 같이 캠핑 갔다가 색채가 침략하는 바람에 여기 정신병 걸려가지고 돌아오는 스토리를 쓰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 스토리를 진행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빠져버렸습니다. 아쉽게도. 네, 마키도 같이 죽었습니다. 네루가 자폭해가지고. 트리니티가 사실상 색채 본거지여가지고 여기는 뭐 생존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색채가 됐거나 사망했거나 둘 중 하나일 겁니다. 그리고 참 못 보여준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디저트부도 사실 편이 따로 있었어요. 디저트부 애들이 같이 이제 방과 후에 디저트부에서 이제 노가리 까다가 색채가 이제 침략을 하면서 애들이 서서히 미쳐가는 그런 편을 그리려고 했었는데 아쉽게도 아리스를 중점으로 이야기를 쓰다 보니까 못 만들었습니다. 자, 백기 야행 저도 모릅니다. 산해경도 계획된 거 없습니다. 붉은 겨울 발키리 전멸했죠. 발키리 전멸했고 특수학원 아니 레빗소드도 사실 스토리를 써서 넣으려고 했어요. 기획도 해놨었어요. 미우 빼고 다 이제 괴물이 됐는데 레빗소드 애들이 이제 미우를 색채가 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미우를 광적으로 보호해 주려는 약간 그런 스토리를 쓰려고 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아리스가 껴가지고 이제 미우한테 같이 도망갑시다 하려고 했는데 이제 미우가 도망갈 수가 없는 거죠. 왜? 색채가 된 미야코 사키 모에가 미우를 광적으로 보호해 주려고 해가지고 미우가 도망가려고 하면은 항상 잡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리스를 침략자라고 이제 착각을 해서 그 색채가 된 레빗 소드한테 도망가는 그런 이야기도 사실 쓰려고 했었는데 올해 안에 색채 블루 아카이브를 끝내고 싶어서 이야기를 뺐습니다. 아쉽게도. 아리우스 저도 모릅니다. 기타 얘는 외계인이기 때문에 안 넣었어요. 안녕하세요. 먼저 플로마 블루 아카이브 시리즈 전체를 사랑하고 즐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자와 레이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나요? 우자와 레이사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가 어땠냐면 우자와 레이사가 이제 디저트부 애들이랑 많이 친했잖아요. 디저트부 외전을 그리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레이사만 이제 정상인 거죠. 원래는 여기서 봤을 땐 레이사가 제일 비정상인데 색채 블루 아카이브에서 이제 디저트부가 색채에 감염되고 여기서 유일하게 정상인 캐릭터가 레이사가 된 거예요. 이제 거기서 이제 레이사가 당황해하는 그 표정과 모습을 보여주면서 디저트부로부터 도망치는 그런 스토리를 쓰려고 했었습니다. 결국에는 뭐 레이사도 죽습니다. 감염을 되돌릴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생각 안 해놨어요. 감염이 되돌릴 방법이 생겨버리면은 스토리가 너무 희망차질 것 같아가지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애초부터 그냥 배제하고 갔어요. 감염되면 죽는다. 감염자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스로 자각을 하고 있는 색채 감염자가 있었고 자각을 못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유카라든가 노아는 자기가 색채에 감염되었고 괴물이 되는지 자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색채에 감염된 좀비 같은 시체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이제 히말이라던가 또 세리나라던가 그런 애들은 색채가 그거랑 또 어디지? 히후미 그런 애들은 자기가 색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아로나도 그렇고 의지가 강한 애들은 색채에 감염돼도 자기 자아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 애들은 감염되면 그냥 괴물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리나의 반친구인 히나에와 마이는 어떻게 됐나요? 세리나와 세리나의 친구 고기산 하나에랑 뭐 다 색채에 감염돼서 죽었습니다. 감염 사태가 전부 세리나의 책임인가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소행인가요? 세리나 책임입니다. 시나리오 처음 썼을 때부터 세리나가 최종 보스였어요. 세리나가 주변 애들까지 전부 다 감염시켜서 원래는 생체 실험하는 그런 편도 있었거든요. 그 편을 아쉽게 못 보여드렸네요. 아무튼 세리나가 책임자입니다. 히우미가 왜 하나코를 그렇게 죽게 했는지 그리고 아드사 코하루는 어떻게 죽였나요? 아드사 코하루를
하나코한테 먹였고 하나코에서 태어난 게 이제 페로로 괴물인데 왜 그렇게 죽였냐면 알을 낳아야 할 생명체가 필요해서 그렇게 죽게 한 거. 히우미의 목적은 페로로 사마를 부활시키는 거지 뭐 하나코라든가 아지사라든가 코하루의 안전은 관심이 없었거든요. 애초에 색채에 감염됐을 때부터 히우미는 더 이상 히우미가 아닌 뭐 그런 캐릭터였죠. 아리스 외에 색채 시리즈에서 보여준 모든 상황에 맞서 싸우고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학생이 있었나요? 있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게헨나, 백기야행, 산해경, 붉은 겨울, 아리우스 그쪽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쪽은 아예 스토리 자체를 안 썼거든요. 왜 마지막에 모두 사라졌나요? 유즈가 아무 문제 없이 블루아카이브로 도착할 수 있었던 게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의외로 이거 마지막 엔딩을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제가 연출을 좀 잘못한 게 어느 정도 있긴 합니다만 너무 갑작스럽게 엔딩이 나긴 했죠. 마지막에 어떻게 된 거냐면 결국에 아리스는 용사가 됐습니다. 비오랑 같이 색채를 무찌르자고 하는 그 의지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아리스는 색채에 감염됐어도 색채가 감염된 상태에서 색채를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색채가 아리스에 의해서 사라졌기 때문에 유즈가 이제 아무 문제 없이 그 아비도스 고등학교 지하에 도착할 수 있었던 거고, 블루 아카이브를 작동한 이유는 그것 또한 정답이었기 때문이에요. 블루 아카이브를 작동해서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원래 처음 K짱이랑 아로나랑 계획했던 거는 블루 아카이브를 만들고 비행선을 타서 트리니티에 꼬라박아가지고 자복을 하자. 그게 원래 최종 목표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로나가 계획했던 대로 다 흘러갔습니다. 누가 더 맛있나요? 히우미, 코요키 아니면 아리스? 전 아리스 하겠습니다. 아리스를 제일 좋아해서 주인공으로 만든 것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아리스가 이기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원래 결말은 아리스가 색시한테 감염이 되고 끝나는 거였어요. 결국엔 아리스도 색채를 이기지 못하고 색채한테 감염이 돼서 그 아리스의 에너지를 색채한테 빼앗긴 다음에 색채가 키보토스를 지배하고 끝난다. 약간 그런 스토리로 끝내려고 했었거든요. 네, 배드엔딩이 원래 초기 기획 단계였습니다. 근데 쓰다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게 약간 해피엔딩으로 끝나야지 사람들이 좀 더 좋아해주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중간에 노선을 해피엔딩 쪽으로 바꿨습니다. 아리스가 비록 자신을 희생해서 색채를 무찔렀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아리스가 원하는 대로 용사가 됐고 키보토스를 구했잖아요. 저는 그걸 제 나름의 해피엔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원래 세리나가 아리스에게 제안을 하나 해요. 색채에게 힘을 주면은 선생님을 돌려주겠다고. 그래서 아리스가 거기에 속아서 세리나의 제안을 허락하고 선생님이랑 다시 만나는 환상을 보면서 끝이 납니다. 이렇게 죽어요, 아리스가. 근데 정작 아리스 본인은 모르는 거죠. 자기가 이제 색채한테 먹히는 거를. 선생님과 제외하는 환상만 보면서 행복해하면서 그냥 끝나는 결말이었어요. 블루 아카이브 색채 스토리를 처음 생각하게 된 건 언제부터인가요? 공포 블루 아카이브를 만들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처음에는 애니메이션 스토리 하다가 게임으로 넘어오면서 제가 또 무서운 거 좋아해가지고 블루 아카이브라는 게임에 공부를 한번 넣어보자 해서 했는데 나름 재밌는 거예요. 그러다 다시 개그물로 넘어왔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재미없고 제작하는 데가 너무 재미없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는 공포물로 다시 가야겠다 하면서 이번에 각 잡고 한번 만들어 보자 했던 게 이제 색채 블루 아카이브였습니다. 블루 아카 색채 스토리에서 맨 처음 색채에게 감염된 건 누구인가요? 세리나입니다. 헤르로 사마 괴물은 폭발로 인해서 사망하였나요? 네, 사망했습니다. 블루 아카 색채 영상 중에서 만들면서 즐거웠던 영상이 있나요? 네, 키리노의 순찰일지. 이거는 에피소드 6이잖아요. 에피소드 1, 2, 3 할 때부터 얘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거 무조건 만들어야지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언제 얘를 껴 놓아야 될지 타이밍을 못 잡겠더라고요. 그러다가 간신히 이제 빨리 이쪽 스토리로 가려면 아리스를 얼른 빨리 저기 아비도스 고등학교 쪽으로 넘겨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급하게 탈출하는 스토리를 만들고 자연스럽게 이제 아비도스 편을 보여주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이 편이 제일 재밌었어요. 모기가 된 코유키는 결국 색채에 감염된 유카한테 먹혔나요? 아니, 안 먹혔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코유키는. 만약에 블루아카 색채에 생존자가 더 있다는 가정하에 아리스와 함께 다니면 안전한 생존자가 있나요? 네루가 살아있었으면 좀 안전했겠죠?
근데 혼자 지내는 게 아마 제일 안전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누군가 같이 있다는 소리는 그 사람이 언제 색채에 감염될지 모른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게 제일 안전했을 겁니다. 프레나 파티스가 시리즈에서 등장할 예정인가요? 아니요. 그 전 세계관입니다. 그 전 타임라인이에요. 프레나 파티스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결국 통 속의 내 엔딩인가요? 가상세계 키보토스 블루 아카이브만 제대로 굴러가는 상황이고 현실 키보토스는 여전히 죽거나 오염양색 가득한 상황인가요? 통 속의 내 엔딩이고, 근데 그게 해피 엔딩이에요. 그리고 키보토스는 아로나랑 리오의 희생으로 안전합니다 이제. 하지만 죽었던 학생들, 색채에 감염됐던 학생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두 번째, 색채 블루 아카이브 시즌2 없나요? 기획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조회수가 많이 안 나왔어요. 저는 이거 만들면 적어도 5만에서 10만원 나올 줄 알았는데 다들 1만, 2만 언저리 나오기 있기 때문에 만들면서 좀 많이 현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안 할 얘만 10만이에요. 차라리 이런 식으로 영상을 계속 만들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얘만큼 재미가 없었었나, 스토리가. 1화에 몸모이하고 미도리가 싸운 후 둘 다 어떤 식으로 살았나요? 일단 색채에 감염되면 초기 증상이 이제 감정이 격화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색채가 바로 이제 드러나진 않아요. 서서히 감염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케이짱한테 몸을 뺏기고 그 점령전 했을 때까지만 해도 애들이 살아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선생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색채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니면은 유우카한테 죽었을 수도 있고요. 사기작은 오리지널 작품이던데 불화 관련 영상 작품들도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공포 호러 컨셉 작품을 주력으로 하실 건지 새로운 시도를 해보실 건지 궁금해요. 공포 호러 컨셉으로 주력을 할 겁니다. 이쪽 장르 채널로 팔 계획이고, 불화 관련 작품은 광고를 받으면 좋겠지만 그럴 리는 없을 것 같고, 혹시나 제가 또 다른 제 오리지널 작품 하다가 루즈해진다 싶으면은 그때 아이디어 환기시킬 목적으로 한 편 만들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차피 리소스는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새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엔딩은 아리스 꿈인가요? 아니요. 다른 시리즈를 만들 계획이 있나요? 제발 공포물이 아니길 바래요.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고통받는 걸 너무 힘들어요. 죄송합니다. 일단은 블루 아카이브 쪽으로는 아직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아리스가 누군가에게 조종당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린 뒤에 리셋되는 건 이해했어요. 그런데 백룸에 갇혀있던 아리스는 어떻게 된 건가요? 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정리를 한번 해주고 가죠. 자, 여기서 애들이 놀다가 아리스를 게임 속으로 보내버립니다. 미도리랑 모모이가 좋다고 놀다가 잠들어 버려요. 아리스를 게임 속에 넣어둔 채. 아리스 혼자서 게임 속에 놀러 다닙니다. 근데 이 아파트 게임 있죠, 여기서 아리스를 외부인으로 생각을 하고 아리스를 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자기를 살려달라고 하는데 자고 있죠. 그래서 도망치는데 이 관리원이 게임 바깥쪽 세상이 있다는 거를 알게 돼요. 그리고 아리스는 도망치다가 실수로 백룸에 오고 맙니다. 그 다음 2편에서 그 관리원 아저씨가 열심히 아리스를 쫓다가 이제 몸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자기도 들어온지는 몰랐어요. 근데 거시기가 없다는 거 확인하고 놀라서 이제 자빠지죠. 아리스 혼자 이 백룸을 탈출하려고 열심히 헤맵니다. 그래서 미도리랑 모모이랑 재밌게 놀고 같이 이제 밥 먹으러 가는데 아리스가 이제 원본 아리스가 TV를 통해서 이제 나오려고 해요. 그 사실을 알고 이제 TV를 꺼버리죠. 그래서 방갈죽이 됩니다. 아리스가, 원본 아리스가 방갈죽이 되고, 유주가 그 사실을 알고 벌벌 떨면서 오줌을 지리고, 가짜 아리스는 헤일로를 얻고 가져. 이제 완벽하게 자기 자신이 아리스라는 걸 사람들한테 속이기 위해서. 근데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 헤일로가 아리스 원본이에요. 이게 본체입니다. 이게 본체가 아니라 이게 본체예요. 그래서 3편으로 다시 넘어오면은 이제 유주가 선생님한테 일러러 가요. 지금 있는 아리스는 가짜 아리스다. 얘는 그냥 빈 깡통이에요. 이제 빈 깡통입니다. 헬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빈 깡통이에요. 그래서 이 하룻밤 사이에 선생님이 모든 학생들한테 이제 얘기를 해요. 지금 있는 아리스는 가짜니까 얘를 잡아야 된다. 그래서 게임으로 유인을 한 다음에 다 같이 이제 가짜 아리스를 잡으려고 하죠. 결국엔 유우카한테 먹혀서 잡힌 다음에 코토리한테 데려가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케이짱이 안 거예요. 아리스가 자기 자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는. 이거 보신 분이 있나요? 여기 사실 유우카를 숨겨놨습니다. 이 아리스는 진짜입니다. 그래서 케이짱이 아리스가 제대로 된 왕녀의 일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너의 몸을 컨트롤하겠다. 코토리가 이제 얘기하죠. 여기서 아리스를 백업해놨고 헬로가 멀쩡하기 때문에
아리스를 복구할 수 있었다. 이거 이후에 이제 스토리가 어디로 이어지냐, 에피소드 11로 이어집니다. K짱이 아리스의 몸을 뺏은 다음에 키보토스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명령을 수행을 하려고 해요. 시리즈를 만들면서 영감이 받은 게 있나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에피소드 3는 주라기 공원 패러디였고요. 그 외에 딱히 영감이 된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원래는 에피소드 4에도 추격신이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에피소드 3 만들면서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애니메이터가 아니어가지고 랩트의 동작이라든가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표현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에피소드 3 만들고 굉장히 제 자신에게 실망을 하고 에피소드 4에서는 이제 추격신 빼야겠다 안 넣었습니다. 원래 에피소드 4에도 저 타조 로봇이랑 추격전이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아쉽게 넣지 못했습니다. 완결 축하합니다. 이 작품의 3차 창작은 만들어도 되나요? 네, 저는 환영입니다. 3차 창작이든 4차 창작이든 뭐가 됐든 간에 저는 굉장히 환영입니다. 저도 이거 블루아카이브 색채 만들 때 넥슨한테 허락 안 받았잖아요. 여러분들도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하십시오. 먼저 리오가 문을 열 때 세리나가 그런데 왜 타락한 건가요? 이게 진짜 참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이게 왜 그랬냐면 첫 번째로 인력 부족, 두 번째로 시간 부족, 세 번째 실력 부족으로 굉장히 이상하게 연출이 됐어요. 원래는 문이 열렸을 때 리오가 AMAS 로봇을 싹 다 끌고 와가지고 세레나 두드리고 패는 그런 장면을 연출하려고 했었는데 할 수가 없었어요. 그걸 못하겠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원래는 리오가 진짜 어벤져스 마냥 AMAS 싹 다 끌고 와서 너스키 때려 죽여! 하면서 이제 아리스를 도와주는 그런 장면을 넣으려고 했었는데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리오의 강력한 의지와 에너지로 세레나를 날려버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리스와 리오는 어떻게 된 건가요? 레이건으로 자폭해서 색채의 신체와 함께 사라진 건가요? 맞습니다. 정확히 이해하셨군요. 아리스와 리오가 키보토스를 구했습니다. 마지막에 유즈는 블루 아카이브를 작동시켰는데 그럼 현실의 유즈는 어떻게 되는 거죠? 뭐 잘 살 겁니다. 현실 유즈는. 아니면 블루 아카이브는 실제로 가상현실 같은 게 아니라 실제로 세상을 리셋한 건가요? 아니요, 가상현실입니다. 블루 아카이브는. 아 맞다, 그 영감 받은 게 있냐는 질문이 안 아까 있었는데 소마에서 좀 영감 받았어요. 네, 여기서 좀 영감을 받았어요. 이게 진짜 엄청 반전이었거든요. 저한테는. 게임 스토리가 블루 아카이브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여기서 영감을 받았었기 때문에. 소마도 약간 그런 엔딩이에요. 통 속에 내 엔딩입니다. 소마가 진짜 충격이었어요. 이거 결말 알고. 그리고 어째서 부실에는 유즈밖에 없었나요? 미드라의 모모이는 어디로 간 거죠? 죽었거나 색채가 됐거나 그랬을 겁니다. 거대 유유카와 코유키는 어떻게 됐나요? 코유키 살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시리즈 처음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걸 후속작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바비도스에서 마지막에 무슨 일이 일었었나요? 몬스터가 된 호시노만 보여줄 뿐 그 이후의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입장에선 묘사를 하는 게 굉장히 좋았겠지만 제작하는 입장에선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 시간도 많이 들고 그러면은 거의 2주에 한 편씩 냈어야 되는데 제가 블루 아카이브 제작하는데 일주일에 한 편씩 만들었거든요. 심지어 그것도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금요일 업로드 끝나면 그 다음 월요일날 바로 제작을 들어갔어요. 월요일부터 시나리오를 다 했었어요. 그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밤도 많이 새고 맨날 일정에 쫓기고 그러면서 좀 많이 빡빡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내용을 생략을 하되 사람들에게 임팩트를 줘야겠다.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좀 많이 디테일하게 보여주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다 죽었습니다.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그냥 무서운 걸 좋아하다 보니까 만들게 됐어요. 쿠툴루 신화를 좀 참고했습니다. 쿠툴루 신화에다가 블루 아카이브를 섞어보자 해서 나온 게 색채 블루 아카이브예요. 플롯에 등장했지만 그냥 사라져버린 학생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걔네 다 죽었습니다. 코유키를 쫓아다녔던 수수께끼의 잘린 머리는 무엇인가요? 색채가 된 유유카였습니다. 가짜 유메 선배는 무엇이었으며 그녀가 호시노에게 어떤 협력을 시켰나요? 일단 가짜 유메 선배는 그 영상 속에서는 등장했지만 실체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호시노 환상이었습니다. 유메를 보는 그 시점부터 전부 다 환상이었어요. 호시노 혼잣말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호시노가 색채한테 점점 감염되는 그 과정을 보신 거라고 하시면 돼요.
블루아카이브가 학생들의 인격을 복사한 가상현실에도 밝혀졌는데 색채를 물리친 이후 색이 어떻게 됐나요? 아마 남아있는 학생들끼리 앞으로 히보토스를 재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밀레니엄에 등장한 노아는 무엇이었나요? 밀레니엄에 등장한 노아는 여기 나왔던 노아입니다. 색채가 된 노아의 모습, 여기서 디테일하게 잘 나오죠? 유카도 예쁜 것 좀 내주세요. 유카는 허벅지가 커야지 예쁜데. 저희 집 리모컨이 어디 있나요? 그 소파 밑에 한번 보십시오. 냉장고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유주가 그냥 블루아카이브가 아무 일도 없이 아무도 안 만나고 블루아카이브가 있는 곳까지 올 수 있었던 건 그냥 존재감이 없었던 것 때문일까요? 아니, 색채가 이제 다 없어졌기 때문에 안전하게 유주가 아비도스까지 도착할 수 있었던 겁니다. 색채 굿즈는 일부러 안 만들었어요. 그 만들어도 사람들이 안 살 것 같고 너무 혐오스럽기 때문에 서코에 들고 가면은 거의 도팔매징 당할 것 같아가지고 무서워서 안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블루아카이브의 애니메이션을 만들 예정이 있습니까? 미정입니다. 결국에 통 속에 내 엔딩입니까? 예, 주인장은 미소녀입니다. 여자가 아닙니다. 저는 남자입니다. 완결 축하드립니다. 최고입니다. 아리스 말고도 좋아하는 학생이 있으신가요? 굉장히 많죠. 저는 아비도스에선 딱히 좋아하는 캐릭터가 없어요. 게엔나에서는 하루카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코도 좋아합니다. 아코는 가슴이 커서 좋아요. 하루카는 귀여워서 좋고, 밀레니엄에서는 아리스 좋아하고, 미도리랑 모모이. 유주는 존재감이 너무 없어서 좀 그래요. 노아도 좋아요. 노아도 굉장히 좋아하고, 트리니티에서는 아이리 이 일러스트 말고, 이 일러스트 진짜 이상해요. 이 일러스트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진짜 이상하게 생겼어요. 왜 이렇게 생겼지? 이거 봐봐. 얘랑 어떻게 동일 인물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다른 사람이에요. 어떻게 동일 인물이지? 방디브 아이리 좋아해요. 민초는 안 좋아합니다. 이거 봐봐요. 얼마나 예뻐. 그쵸? 되게 예쁘죠? 얘는 아이리가 아닙니다. 아이리 좋아하고 세리나 좋아해요. 그리고 우이도 좋아하고 레이사도 좋아합니다. 발키리에서는 키리누 좋아해요. 티에서는 미유 좋아합니다. 네, 이렇게 좀 좋아하고 있어요. 좋아하는 아이들을 망가뜨리는 걸 즐기세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번역을 돌려봅시다. 대체 설명 엔딩 추가 에피소드 있을 예정인가요? 일단 만들고는 있습니다. 아마 총편집본에 약간 진짜 짧게 한 30초 정도? 쿠키 영상 하나 들어갈 거예요. 세린노 대장은 어디 있나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외전 생각 있으신가요? 완전 완결인가요? 일단 시즌 1은 완전 완결입니다. 외전 한번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오펜무 아까 대답했죠. 주황색입니다. 주인공을 왜 아리스로 하셨나요? 저 아리스를 제일 좋아해요, 캐릭터를. 그리고 왜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왜 하게 됐냐면 블루아카이브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계속 사람들이 아리스를 꺼내줘 3편 만들어달라고 했어요. 사실 아리스를 꺼내줘 2편이 마지막이었거든요. 이 이상으로 뭔가를 만들 생각이 없었는데 계속 뭐 할 때마다 사람들이 계속 아리스 꺼내줘, 이거 다음 편 어딨나요? 다음 편 만들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거 끊고 가지 않으면은 계속 댓글에 달리겠다 싶어가지고 이거 만들고 그 다음에 주인공을 아리스로 하면서 이제 아리스를 꺼내줘 3편으로 이야기를 스타트 끄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아리스가 됐어요. 일단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기도 하고. 추후에 다른 블루아카 스토리 계획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다른 어떤 방향과 분위기로 이어갈지 궁금해요. 다른 분위기로 블루아카, 이제 밝은 분위기로 블루아카이브 스토리를 만든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광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광고를 받고 싶었어요. 저도 블루아카이브 광고 받고 영상 재밌게 만들고 싶었는데 저기 넥슨 게임즈 블랙리스트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완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리지널 콘텐츠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캐릭터로 굿즈 낼 생각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내게 되면은 서코에 참여해서 1차 상점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라틴계 주민들? 블루아카이브 라틴 커뮤니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저 잘 모르겠네요. 외국 쪽 커뮤니티요? 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질문의 의도를 모르겠네요. 제 영상을 많이 퍼뜨려 주십시오. 그거면 충분합니다. 캐릭터들이 너무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색채 시리즈 중 가장 만들기 힘들었던 화는 몇 화인가요? 제일 만들기 힘들었던 거요? 에피소드 3입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이거 제일 제작했을 때 빡셌고 힘들었고 많이 아쉬웠던 파트입니다. 그러면 가장 쉬웠던 화는 이겁니다. 이거 만드는데 하루도 안 걸렸어요. 진짜 하루 만에 만들고 그 다음날에 올렸거든요. 근데 이게 조회수가 17만 나온 거예요. 이러니 제가 현타가 안 오겠습니까? 다른 거는 일주일 걸려서 만들었는데 하루 걸려서 만든 건 조회수 17만 나오고, 다른 거는 1만, 2만, 3만, 2만. 오늘 밥 뭐 드셨나요? 오늘 김밥 먹었습니다.
엔딩 부분 노래는 무슨 노래인가요? 그 윤하의 상냥함의 기억 가사 없는 버전입니다. 오 팬무 그만 물어보시죠 이제. 다른 영상도 기괴하던데 이 시리즈는 몇 개 더 기괴해요. 감사합니다. 완결이라니 감사합니다. 블루 아카이브를 작동시키지 않았다면 세기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나요? 아니 원래대로 못 돌아옵니다. 몇 살이세요? 30살 아재입니다. 남자입니다. 괜찮습니다. 자기가 박민서가 누구야? 당신은 박민서를 어떻게 알고 있는 거죠? 이런 아날로그 호러 장르를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합니다. 폭스 소드에 대한 평가. 전 사실 폭스 소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여우 캐릭터여서 그런지 별로 큰 관심은 없습니다. 그래서 안 넣은 것도 있어요. 원래는 레빗 소드에도 넣으려고 했다가 안 넣었거든요. 일단 레빗 소드는 원래 시나리오대로라면 색채에 감염돼서 죽었으니까 폭스 소드도 이제 레빗 소드를 견제하다가 레빗 소드한테 잡아먹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채널명을 정하게 된 계기. 제가 옛날부터 쓰던 닉네임이었어요. 종이필름. 이게 무슨 의미냐면 만화 영화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종이필름은. 왜 이게 만화 영화냐면 만화는 종이에다 그려서 만들잖아요. 영화는 필름으로 찍고. 그래서 종이, 만화, 필름, 영화. 그래서 만화 영화라는 뜻입니다. 종이필름은 만화 영화라는 뜻입니다. 브라덕지 시작한 지 얼마나 되셨나요? 블루 아카이브 한국에 상륙 서비스 시작하면서 했어요. 그때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그러겠지만 사전 예약해가지고 제일 먼저 회사에서 몰래 플레이하면서 놀았습니다. 그때 딱 처음 출시했을 때 진짜 재밌었어요. 그때 회사에서 몰래 책상 위에다가 휴대폰 올려놓고 원래 숨기면서 하는데 진짜 재밌었습니다. 블루 아카이브. 마지막 화에 아리스와 대면한 괴생물체는 누구였나요? 세리나 말씀하시는 건가요? 코토리는 크로마에 감염 상태에서처럼 여전히 통통한가요? 아니면 평소 체형으로 돌아갔나요? 뭐 이미 크로마에 감염이 됐으니까 뚱뚱한 상태에서 죽었을 겁니다. 피자를 너무 많이 먹은 탓이겠죠? 이게 다 파파존스 콜라보 때문입니다. 사랑해요. 저도 사랑합니다. 블루 아카이브는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블루 아카이브는 여러분들이 지금 플레이하고 있는 게임입니다. 색채에 감염되기 전에 학생들의 기억을 모두 다 담아서 가상현실 속 세계에서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든 게 블루 아카이브예요. 당신이 만들 때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셨나요? 저는 Unreal Engine 5를 사용했습니다. 아비도스 그 이후에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요? 결국 몰살 엔딩? 아니요, 해피엔딩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해피엔딩입니다. 완벽한 해피엔딩이었어요. 결국엔 모두의 목적을 이뤘잖아요. 아로나는 블루 아카이브를 만들어서 가상세계로 도망치는 목표를 세웠고, 아리스는 색채를 어떻게든 무찔러서 키보터스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목표가 있었죠. 결국에는 둘 다 각자의 목표를 이뤘어요. 아리스가 희생해서 색채를 무찔러가지고 키보토스도 구했고, 유즈 덕분에 블루 아카이브도 실행이 됐고, 결국에는 다 잘 됐습니다. 스토리의 전체적인 해석을 듣고 싶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설명충 되는 건데,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약간 많이 생략을 하긴 했어요. 스토리를 쓸 때 기간이 워낙 짧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많이 생략을 하긴 했는데, 스토리 설명은 제가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해주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약간 정해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얘는 뭐고 얘는 뭐고 얘는 뭐니까 공식 설정을 대입시키시는 걸 전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들이 상상대로 그냥 보고 느꼈으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 저는 더 그걸 좋아합니다. 캐릭터 그림체를 이렇게 그리게 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알려드리죠. 일단 처음에 이게 그걸 초창기 때 그렸죠? 10개월 전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그림체를 어디서 따라했냐면 이분 거 보고 따라한 거예요. 성세치님. 제일 좋아하는 블루아카 애니메이션 작가님인데 이번에 서코 가가지고 물건도 사고 사진도 같이 찍었거든요. 성세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거 보고 따라 그렸어요. 처음에. 너무 귀여워가지고 애들이. 정말 귀엽지 않습니까? 근데 생긴 게 너무 귀여워서 최대한 어떻게든 비슷하게 따라 그렸어요. 빠진 않지만 최대한 성세치 느낌이 나게 그렸어요. 근데 이거 그리고 나니까 문제가 뭐였냐면 댓글에 사람들이 짭새치라 그랬어요. 저보고 그림체가 청새치다, 짭새치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 캐릭터를 참고로 해야지 대놓고 베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이후에 그림체를 연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체로 만든 게 이 던전박 그림체였어요. 여기서는 약간 캐릭터들이 2등신에서 3등신까지 올라갔죠? 근데 안 예쁜 거예요. 청새치만큼 안 귀여워가지고 이 그림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지도 연구를 했어요. 제가 약간 SD 캐릭터 좋아하거든요. 청새치처럼 2등신 캐릭터 되게 좋아해요. 제가. 그래서 2등신 캐릭터 느낌으로 캐릭터 디자인을 다시 연구해야겠다 해서 나온 게
이제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약간 마마마에서 나올 법한 그 사각형 턱에다가 조그만한 몸, 그래서 최대한 SD처럼 보이는 그런 형태로 디자인을 다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의 그림체가 되었습니다. 귀여운 거를 만들었으면 과연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이만큼 인기를 끌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귀여운 걸 제가 안 그려도 다른 분들이 귀여운 걸 충분히 많이 그리고 있잖아요. 청새치도 그렇고 다른 블락하이브 작가들, 제가 아니어도 라무스 이분도 있고 진레이문 님도 있고 제가 아니어도 2001도 있고 충분히 많이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과 경쟁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나만의 컨셉으로 잡고 가야겠다 해가지고 공포물 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후에 동영상에 대한 아이디어는 무엇인가요? 리셀 컴퍼니라는 게임을 컨셉으로 공포 영상 하나 더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전체적으로 리셀 컴퍼니 같은 느낌으로 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어디 무서운 으시시한 장소 들어가서 물건 찾고 나오는 약간 그런 스토리로 갈 겁니다. 등장하지 않은 학생의 감염된 모습에 관한 사이드 스토리와 같은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까? 외국분인 것 같네요. 네, 만들 수 있지만 저보다는 근데 3타 창작으로 팬들 분께서 만들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왜냐면 제가 계획이 없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는 게 더 빠를 겁니다. 가장 좋아하는 공포 작품이 무엇인가요? 최근에 공포 영화를 잘 안 보긴 했거든요. 어렸을 때는 주온이 제일 무서웠어요. 물론 성인 되고 나선 보진 않았거든요. 어렸을 땐 주온이 제일 무서웠고 미국판 주온 그루지 있었죠. 그루지 제일 무서웠어요. 약간 저는 서양의 공포 영화는 안 무섭더라고요. 서양의 공포 영화 특징이 뭐냐면 악령이 나오는 거잖아요. 약간 기독교 국가다 보니까. 근데 솔직히 악마 보면은 그냥 두드러 패면 되지 않나? 이 생각 들거든요. 별로 안 무서워요, 악마 자체가. 되게 못생긴 그냥 서양 아저씨 아줌마처럼 보이기 때문에 무섭진 않은데, 근데 동양 귀신은 되게 소름 끼쳐요. 보면은 이거 되게 음침하지 않나요? 뭔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딱 얼굴 봤을 때. 근데 서양 악마들 귀신들 보면은 얼굴부터 화냈단 말이에요. 막 깡 하면서. 걔네들은 뚜까 패면 되는데 동양 귀신은 표정 해석이 안 됩니다. 무슨 표정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컨저링 있잖아요. 컨저링 저 진짜 재미없었거든요. 확실히 서양에서는 이런 게 먹히나 봐요. 이런 악마 관련 스토리가. 이 뒤에서 박수 짝짝 치는 그 장면 제외하고는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맞아요. 아리씨 진짜 재밌었는데. 티렉스가 아니라 아리씨 1편 진짜 재밌었거든요. 여러분 이거 보셨나요? 이거 명작이에요. 좀비 영화계 진짜 걸작입니다. 꼭 보세요. 이거는 진짜 재밌어요. 물론 2편에서부터 갑자기 이상한 또 뭐 악마니 뭐니, 사실 좀비들은 지옥에서 온 악마들이었다, 뭐 저주를 받았다 이래가지고 되게 깼거든요 2편은. 근데 1편은 코즈믹 호러 분위기도 나고 되게 재밌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영상 만들 때 힘들지 않았는지 많이 힘들었죠. 진짜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번 주는 쉴까 하다가 팬분들이 기다린다는 그 생각에 계속 참으면서 영상 만들었어요. 많이 힘들었습니다. 영상 만들 때 뭔가 설정이 빵꾸난 걸 아셨는지 알고는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결말을 정해놨다가 중간에 노선을 해피엔딩으로 틀어버리면서 계획했던 게 좀 많이 흐트러졌거든요. 근데 약간 이렇게 생각해요. 설정을 너무 떡밥이라던가 그런 설정이 빵꾸 안 나게 가려고 하면은 내용 자체가 루즈해지고 너무 길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과감하게 버릴 건 버리고 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액션씬 개선 생각 없으신지. 액션씬을 개선을 하려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돈을 써가지고 사람을 구해서 영상 퀄리티를 더 높이던지, 아니면은 액션을 생략하는 방향으로 시청자들의 상상에 맞게 만들 건지. 그래서 개선을 하고 싶지만 전자로 가자니 돈이 들고 후자를 가자니 심심해지고 약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딱 중간에 타협할 것 같아요. 지금처럼 후자로 가면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딱 적이랑 대면했을 때 지금부터 싸움을 시작하지 하고 나서 끊고 다음 장면, 다음 제3자 캐릭터 보여주면서 그 사이에 이제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형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만들긴 쉬운데 재미가 없잖아요. 네, 안무다님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보다 영상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만들었던 영상 중 가장 성취감이 큰 영상은 무엇이었나요? 성취감? 에피소드 6인 것 같아요. 에피소드 5도 재밌었는데 근데 에피소드 6 하겠습니다.
에피소드 6이 제일 좋았습니다. 색채라는 아이디어는 따로 만들었나요? 아니면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나요? 쿠툴루 신화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습니다. 다음 시리즈는 색채 시리즈의 영향을 받나요? 아니요, 아예 별개의 스토리로 갈 겁니다. 발염된 학생들의 모습은 모티브가 있나요? 아니요, 모티브는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불만 하나 던지겠습니다. 최종화에서 솔직히 반칙이라는 생각 안 드세요? 그걸 알고 사용했습니다. 그 OST는 진짜 필살기였거든요. 진짜 명곡이에요. 그걸 알고 썼어요. 실례지만 혹시 학생들을 이렇게 무섭고 기괴하게 변형시키는 걸 즐기셨는지. 감사합니다. 솔직히 싫지는 않아요. 재미는 있었습니다. 이곳 세계의 체리노는 색채를 맡고 스탈린이 되었나요? 레닌이 되었나요? 스탈린이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세리나는 어쩌다 최종 보스가 되었는가? 일단 제 사심이 제일 컸습니다. 세리나를 좋아해가지고 이제 색채의 추종자를 하나 세워야 되는데 누구로 할까 하다가 트리니티를 색채의 본거지로 설정을 하고, 처음에는 뭐 마리로, 제일 인기 많은 마리로 할까 아니면은 뭐 다른 트리니티 학생으로 할까 하다가 그냥 세리나가 제일 좋으니까 세리나로 해야겠다 해서 최종 보스가 세리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3위일체 있죠, 티파티 애들, 그래도 걔들이 없이 세리나가 갑자기 최종 보스 되는 거 이상하니까 걔네들을 색채 그릇으로 됐다라는 컨셉을 만들고 그 밑에 이제 티파티가 그들을 추종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끔 설정했습니다. 제일 괴롭히고 싶은 학생은 누구인가요? 저는 약간 제일 괴롭히고 싶은 약간 성격이 엄청 밝은 얘들 괴롭히고 싶어요. 예를 들면 코유키라던가 트리니티의 레이사라던가, 이렇게 밝고 활기찬 애들이 점점 미쳐가는 모습이 약간 좀 궁금해요. 블루아카이브 말고 다른 게임 하시나요? 최근에 젤레스 존제로도 했었고 주로 시뮬레이션 게임이에요, 스팀에서. 이번 시리즈 재미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리즈 장르가 궁금합니다. 다음 시리즈도 공포물로 갈 겁니다. 다음에도 계속 이런 에피소드를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2025년은 어떻게 지내실 건가요? 작년보다 더 성장해서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블루아카이브를 입문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일본에서 먼저 출시했을 때부터 되게 눈여겨봤어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애들 SD 캐릭터 좋아하는데 너무 귀엽게 총총총 거려가다니면서 막 총 쏘고 싸우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때부터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학연 입문하는 작품을 생각하고 계신 작품들이 있으신가요? 아직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뭐 색채 블루아카이브 외전하지 않을까 싶어요. 학태파 선생님인가요? 아니요, 저는 학생들을 사랑합니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혼자서 머릿속으로 뭘 막 상상해서 만화를 그리거나 스토리를 짜는 걸 좋아했어요. 오펜 무섭군요. 이젠 이 이야기는 모두 꿈이었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반대로 이해하십시오. 꿈 아닙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결말이 꿈인데 절대 저는 그런 결말 안 만듭니다. 아쉬발 꿈만큼 진짜 쉽게 이야기 끝내는 게 또 없어요. 그냥 뭐 이것저것 막 터트리고 이거 떡떡 던지고 스케일 키우고 하다가 사람들이 점점 막 기대치를 최상급으로 끌어올렸다가 이제 작가가 감당이 안 되니까 사실 여러분 이거 다 꿈이었습니다. 네, 그것만큼 진짜 허무한 게 없어요. 이거는 아쉬발 꿈 엔딩은 독자들을 배신하는 행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리스를 꺼내줘 편에서 벌어진 사건이 색채 사건이 영향을 끼쳤나요? 있다면 어떤 영향을 끼쳤나요? 아니요, 그때는 색채가 없었어요. 3편에서 색채가 나왔기 때문에 1, 2편에서는 아무 영향이 없었습니다. 브라 메인스 어디까지 미셨나요? 저는 게임할 때 스토리 안 봐요. 게임 플레이만 하지. 스토리는 그냥 인터넷에서 요약본 보거든요. 그래서 메인 스토리는 안 밀었습니다. 그래서 블루아카이브는 유튜브로 봤기 때문에 스토리는 다 알아요. 단순히 제가 그거를 직접 플레이하진 않았습니다. 색채에 나온 걔들의 설명을 풀만한 게 있었나요? 색채 블루아카 1편에 나왔던 색채가 점점 키보토스를 침략하기 위해서 나타났는데 키보토스 학생들은 눈치를 전혀 못 채고 있죠. 선생님만 눈치를 채고, 그리고 아리스가 눈을 떴는데 세계가 이제 멸망을 했습니다. 마키는 왜 미쳤냐면 캠핑 갔을 때 이제 색채가 이제 침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키가 환상을 보고 같이 캠핑했던 동료들을 마키가 죽였습니다. 죽여놓고 이제 그게 무슨 환상이었냐면 이제 곰이 마키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같이 온 동료들이 곰인 줄 알고 쏴 죽였죠, 마키가. 그래서 그 뒤로 죄책감 때문에 계속 곰이 그런 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키는 이미 반쯤 미쳐있는 상태여가지고
헤일로가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제정신은 아닙니다. 히마리는 색채한테 감염이 돼서 색채의 이제 추종자가 돼서 이제 트리니티의 세리나와 이제 내통하는 그런 관계가 됐고, 처음에 나오죠. 자폭 시퀀스를 작동해 달라. 근데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지금 이 밀레니엄 안에 아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아리스랑 자폭을 할 수가 없었고, 대신에 아리스가 히마리한테 제발로 들어와가지고 히마리가 굉장히 좋아했죠. 그 다음에 이제 아리스한테 이제 부탁을 해요. 아로나를 데려와 달라. 그래서 이제 키보토스를 지키기 위한 애들 로봇들과 이제 함께 한탕 하다가 아로나를 데리고 오죠. 아리스가 자폭해서 같이 죽습니다. 네로가 희생을 해가지고. 로봇들은 그냥 제 할 일 한 것 뿐이에요. 코토리가 색채에 감염된 코토리 파파존스 피자를 들고 이제 아리스한테 추라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여기 마지막에 나오는 유우카 디자인이 원래 뭐였냐면은 얼굴이 아니라 다리였어요. 하늘에서 거대한 다리가 이제 거대한 허벅지가 뻥 떨어져가지고 도망치는 그런 걸 연출하고 싶었는데 2D다 보니까 어떻게 그려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얼굴로 바꿨거든요. 원래는 거대한 허벅지가 하늘에서 이제 거인이 걸어다니는 것처럼 쿵쾅쿵쾅 하면서 쫓아오는 약간 그런 장면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아쉽게 그렇게 못했네요. 대신에 약간 이런 코즈믹 호러 같은 연출은 되게 재밌게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약간 이런 연출 좋아해요. 공포영화 중에서도. 뭔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데 그게 뭔지 모르는 그 상황. 뭔가 있다고 의식은 되는데 그게 해석이 안 되는 그런 공포스러운 상황이, 저는 그런 게 재밌더라고요. 여기서도 노아가 나오죠. 노아가 계속 아리스를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딱히 노아의 비중을 넣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여기서 이미 노아가 어떤 애 보여줬잖아요. 노아의 집착편에서. 그래서 굳이 여기서 또 노아를 더 보여주지는 않았어요. 그냥 노아가 괴물이 됐다 밀레니엄에서 그 정도로만 이제 보여드리고.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색채가 침략한 이유죠. 색채가 침략을 하고 바로 뭐 세상이 멸망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몇 주 동안은 평온했습니다. 그 사이에 애들이 점점 미쳐가는 그런 상태인 거지. 그래서 이 장면도 호시노가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호시노가 결국에는 색채한테 감염이 돼서 괴물로 변해버려요. 원래 이 장면도 밝았는데 제 컴이 똥컴이어가지고 이게 렌더링 하고 나서 알았어요. 너무 시커먼서 안 보이거든요.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원래 밝아가지고 서 있는 게 보였거든요. 컴퓨터로 작업했을 때는. 근데 렌더링 하니까 시커멓게 뽑혀가지고 원래 라라락 하면서 달려오는 게 보였었는데 아쉽게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비독스 학생들은 전부 다 괴물한테 잡아먹혀서 키리노도 안타깝게 까 하면서 죽었습니다. 자, 아로나가 점점 색채에 감염되고 있는 상태고요. 히우미도 이미 색채에 감염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페로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최대한 불쾌하게 만들 수 있을까 사람을, 그런 부분으로 좀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얼굴은 사람이고 몸은 새면은 사람들이 좀 무서워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디자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새 부리를 달고 있는 사람의 깃털이 안 달려있는 뼈다귀 같은 날개, 다리 하면은 좀 사람들이 무서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디자인을 했어요. 맞으면 색채 그릇이 나오죠. 이때부터 약간 좀 급전개긴 했어요. 사실 에피소드 11 나오기 전에 좀 더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든 12월 달 안에 끝내고 싶어가지고 부랴부랴 이것저것 스토리 빼고 생략하다 보니까 좀 많이 급전개가 됐습니다. 아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약간 좀 최대한 우습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타블렛에서 이게 튀어나온 거예요. 아로나가 타블렛에서 머리랑 다리가 튀어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리스랑 리오가 힘을 합쳐서 색채를 무찌르고 행복하게 끝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색채 시리즈에 넣고 싶었는데 못 넣은 학생이 있는가? 많이 있습니다. 레비소데도 못 넣었고, 저 마키 캠핑 학생들도 못 넣었고, 디저트부도 못 넣었고, 많이 못 넣었어요. 시즌 1은 이제 주 시점이 트리니티랑 아비도스랑 밀레니엄 이렇게였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거기 나오는 캐릭터들은 더 넣으려고 했었고, 마리도 넣으려고 했어요. 원래 마리도 처음에 트리니티에서 제일 처음 만나는 캐릭터가 원래는 마리였는데 생략하다 보니까 마리도 뺐습니다. 키리노가 최애이신 것 같은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약간 백침이 있는 캐릭터 좋아해요. 그러니까 멀쩡하게 생겼는데 멍청한 캐릭터도 있잖아요. 아리스처럼. 그런 캐릭터 되게 좋아합니다. 키리노가 약간 되게 백치미에다가 허당기 있는 그런 캐릭터다 보니까 굉장히 좋아하고, 이 포즈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너무 예뻤어요. 예쁘다고 하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좀 그런 걸 자극하게 만들어주는 포즈였기 때문에 이 포즈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키리노 좋아합니다. 얼마나 많은 치즈 1년에 제가 외식을 잘 안 해요. 이렇게 밖에서 뭘 사 먹는 걸 별로 잘 안 해가지고 한두 개 위스돔? 이게 무슨 말이지? 어디서 그런 지혜를 얻으시나요? 색채를 믿으면 가능합니다. 이 시리즈를 만들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재밌고 즐거웠습니다. 저는 좋아하는 댓글이나 싫어하는 댓글 있었나요? 체크가 누군가요? 싫어하는 댓글? 저는 댓글 달리는 것만으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싫어하는 댓글이 달렸을 때는 이제 제가 잘못해서 달렸던 것들이라 불만은 없습니다. 제 잘못이어가지고. 예를 들면은 방송에 프리랜 만들었을 때 짭새치라는 댓글을 봤을 때 팩트라서 반박을 못했어요. 짭새치가 맞았거든요. 브라카가 설정이 꽤나 깊던데 이해 안 되는 부분 같은 게 있었는지 많이 있었다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하네요. 일단은 제가 공식이 아니라 2차 창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블루아카이브의 모든 설정을 다 들고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 설정 빵꾸 같은 것도 있었었고, 왜냐면 공식이 아니잖아요. 저는 2차 창작이고 재미로 만드는 거다 보니까 제가 만든 블루아카이브 세계에서는 그럴 수 있다 라고 좀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스토리를 썼죠. 유주가 등장한 시점에서 코유키는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코유키 살아있습니다. 어느 학생의 부모님이신가요? 그리고 부모님이 된 계획이 어떻게 됐어요? 저는 약간 소심한 캐릭터들 좋아했었어요. 그러니까 좋아해요. 소심한 캐릭터들. 약간 뭐랄까 보호 본능을 자극하게 해주는 그런 캐릭터들 있잖아요. 하루카라던가 아리스라던가 우이라던가 뭔가 되게 보호 본능을 자극하게 해요. 미우라던가 키리노는 경찰인데도 불구하고 멍청해서 보호 본능을 자극하게 만듭니다. 아리스는 있었는데 아리스도 약간 멍청하잖아요. 뭔가 지켜줘야 될 것 같아. 어디 밖에서 놀다 오면 자기 팔 하나 떼서 올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자기 팔 한 짝이 잃어버려가지고 그거 찾으러 다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아니 이분 로리 마망 샤펜 헨리양 무슨 닉네임인가요? 색채의 빔을 맞은 존재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징그럽게 생겨가지고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샤는 어린아이를 좋아합니까? 잘 모르겠네요. 다음으로 연재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종이필름 오리지널 공포 애니메이션을 만들 계획입니다. 한 서브는 호루스 헤러시가 일어날 예정인데 소감 좀 알려주세요. 이 밈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색채와 조우한 시민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죽었거나 미쳤거나 그렇게 됐을 겁니다. 코오켄 유카 뱃속에서 건강합니까? 아니요, 살아있습니다. 벨카 전쟁에 대해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블루아카이브 작동시킨 건 결국은 아리스가 원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간 거 아닌가요? 아리스가 원하지 않았던 방향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아리스가 원하는 대로 색채를 무찔렀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블루아카이브 작동됐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첫 부분에 유지가 센스를 아리스 변사체로 데려가는 장면은 어느 시점이었던 거죠? 그 초반 시점입니다. 완결 축하 고생했어. 오펜무 색채 완결 진중 축하드립니다. 아날로그 호러 작품이 만드신 로컬 58TV 맞습니다. 그 부분에 영감을 많이 받았죠. 만드시면서 가장 무서웠던 회차가 언제인가요? 제가 만들면서 무서웠던 거는 노아의 집착입니다. 이건 제가 만들면서도 무서웠어요. 마지막에 소름 돋았어요. 제가 만들었어. 징그러워가지고. 이게 제일 무서웠던 것 같아요. 유주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합니다. 아리스 최애인가요? 네, 최애입니다. 다음 시리즈는 시루코 많이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왜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아직 안 보고 구독만 했는데 재밌나요? 꼭 보십시오.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감사합니다. 시리즈 전체 완결인가요? 원래 시즌2가 있었는데 아쉽게도 시즌1에서 완결되게 됐습니다. 아니 얼른 보십시오. 왜 묵혀두는 거죠? 조회수가 많이 나와야지 제가 또 이제 시즌2를 만들지 말지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조종반이 호러였는데 후반부 전투 파트에서 중점을 두신 것 같습니다. 배틀로 인한 노선 변경인가요? 배드 엔딩에서 해피 엔딩으로 바꾸게 되면서 약간 액션 쪽으로 좀 치우치게 됐습니다. 배드 엔딩으로 갔으면 액션 씬은 없었긴 했을 텐데 결말이 좀 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말은 아니었을 거예요. 결국엔 아리스가 죽는 결말이었으니까. 색채가 키보토스를 점령하고 그러다 보니까 액션을 좀 더 넣긴 했습니다. 색채에 오염됐을 경우 사람마다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호시노는 너무 달라져서 진짜 귀신거로 무섭습니다. 달라진 후의 크기 등 색채의 오염도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학생들의 신비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요? 학생들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꼬토리가 들고 있던 피자는 현실이 그거만 맞습니다.
제가 이 편 만들고 있을 때 딱 그 인터넷에 유출이 떴어요. 파파존스랑 콜라보를 한다라는 유출이. 그래가지고 재빠르게 잽싸게 넣었습니다. 아래 설정을 풀어줄 수 있나요? 학생들이 어떻게 외상을 입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블루 아카이브의 설정을 그대로 따라가면 좋긴 하지만 저는 이제 공식이 아니고 엄연의 2차 창작이기 때문에 그 공식 설정 하나하나 다 따라가게 되면은 스토리를 풀어가는 그 과정이 너무 길어지고 루즈해지고 어려워질 것 같아서 종이 필름이 만든 블루 아카이브 세계에서는 이 정도는 허용이 된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스토리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냥 약간 연출적으로 재미를 위해서 표현을 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왜 그 부분이 이제 많이들 헷갈리시는데 블루 아카이브 제가 만든 블루 아카이브 세계에서는 헤일로가 본체입니다. 헤일로가 본체이기 때문에 육체가 박살이 나도 헤일로가 멀쩡하면은 얼마든지 다시 되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루나는 왜 아리스를 매개체로 블루 아카이브에 기동을 하려고 했을까요? 그쵸? 왜 그랬었냐면 그쵸, 아리스가 이제 아루나가 그랬죠. 아리스의 몸으로 옮기고 블루 아카이브를 작동시키고 자기는 방주를 타고 해랑 같이 자폭을 하겠다. 결국에는 아루나의 말도 맞았고 아리스의 말도 맞았어요. 결국에 둘의 목적은 색채를 멸망시키는 거지만 이제 아리스는 블루 아카이브에 대한 거부감을 보였죠. 그리고 자기 몸을 뺏기기도 싫었고 그 때문에 이제 아루나가 아리스의 몸을 뺏으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아루나가 아리스를 안 믿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리스를 이용하려고 했지 아리스를 동료로서 믿지는 않았어요. 아루나가 둘 중에 뭘 선택했든 결국에는 해피엔딩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썼습니다. 아루나 말도 맞고 아리스 말도 결국엔 맞았다. 둘이 의견 차이가 있었을 뿐이지 둘의 목적은 같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즈가 블루 아카이브를 작동시키면서 우리가 플레이하고 있는 블루 아카이브라는 게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약간 그런 결말을 원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원래 결말이 배드엔딩으로 구성할 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는 배드엔딩이었죠. 중간에 노선을 해피엔딩으로 틀어서 그렇지. 해피엔딩으로 바꿔서 더 나은 것 같아요. 배드엔딩으로 갔으면은 더 허무했을 거예요. 지금보다 결말이. 자, 이렇게 해서 댓글 99개 전부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약간 이야기를 썼을 때 정확하게 어떤 기점으로 쓴 게 아니라서 너무 그냥 가볍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런 내용의 스토리였구나. 감사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종이 필름 블루 아카이브 굿즈 판매 중입니다. 여러분. 네, 만관부입니다. 유효카 먹방 키링도 있어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